안녕하세요.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클릭해 주신 채널은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개설된 채널입니다. 제가 화장품도 만들고 있고요, 브랜드도 기획하고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가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는 채널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운영하는 채널로 되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아무도 궁금해 하시지 않을 테니까요, 앞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된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로드할 영상은요, 이번에 갓 출시한 PS5 VR2 제품입니다. 원래는 게임도 해보고 하고 싶었는데요, 구매하고 게임 다운로드 받는데 1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급한 대로 언박싱과 기본 세팅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스 VR1이 1번 패키지, 2번, 3번 세트 구성으로 지들 마음대로 구성해가지고 액세서리를 분리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이번 VR2 패키지는 본체 컨트롤러, 이어폰이 한꺼번에 다 있고 별도로 모니터나 TV에 거치해야 하는 카메라가 없어진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어폰을 이렇게 또 따로 설치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뗄 일이 거의 없으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까지 사용하고 있던 오큘러스 퀘스트 2 제품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어폰이 없어도 꽤 현장감이 좋은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조금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제 사용을 해봤을 때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주변을 좀 체크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편이라 귀를 막아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추가로 구매한 컨트롤러도 특별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의 디자인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플스1, 그 다음에 플스5까지 중간에 뭐 참치니 뭐니 막 이렇게 해도 액세서리를 포함한 모든 부수적인 제품들의 디자인은 그때 다 마음에 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액세서리들도 디자인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사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안 알아보고 출시를 했다길래 동네 오프라인에 가서 현금으로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펙이니 뭐니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품을 받아와서 언박싱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품을 뜯자마자 본체에 선이 있어서 조금 놀랐어요. 순간 80만원짜리 실패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플스 전용 제품의 유선이면 배터리나 다른 하드웨어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적어지니까 무게가 가벼워져서 장시간이 사용이 가능하겠고, 다른 특장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정신적인 승리로 마음을 가다듬고 살펴봤습니다. 일단 본체 외부에는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버튼은 뭐 전원 버튼부터 다양한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세팅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본체를 착용하면서 단점을 딱히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오큘러스도 착용감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좋지도 않았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착용할 때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VR2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거보다는 가볍고 표현하기 조금 힘든데 이거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눈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물리적 버튼이 왼쪽 위에 회전형으로 있는데요, 이걸로 렌즈 간격을 조절하기 편했고요, 착용 전에 스코프 넓이랑 뒤에 이제 밴드 부분을 확보를 해가지고 머릿속에다가 장착을 해서 고정시키는 부분도 타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호불호의 영역인데, VR 사용하시다 보면 아래 빛이 들어와서 몰입도를 방해한다 라는 이유 때문에 불호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거는 케바케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몰입도를 방해해서 불편하다 라는 의견들이 더 많았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스코프를 통해서 딱 맞게 조절을 하면 빛이 전혀 안 들어오고요, 조금 살짝 띄면 어느 정도 빛이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아래 빛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데요, 빛 들어오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살짝 띄워놓으면 제가 곁눈질로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할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호불호가 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런 것들을 정말 스마트하게 잘 해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여기저기 막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 플스5 VR의 제품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기기의 단점이 아니라 현재 시장에 나온 VR 기기의 전반적인 단점일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그런 거죠. 굳이 머리에다가
이걸 쓰고 해야 되냐, 뭐 여성 같은 경우는 화장 지워진다, 남자 같은 경우도 머리 스타일이 조금 망가진다 등등의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타협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의 VR 형태에서 앞으로 다른 형태의 VR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야말로 진짜 할 말이 없는데요. 이건 최근에 출시한 다른 VR도 사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손에 착착 감깁니다. 그래도 장점 하나 말하자고 하면 되게 사소한 건데, 스트랩이 컨트롤러에 붙어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스트랩이 길이 조절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간편하고 편리했다? 뭐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정말 그거 말고는 디자인적인 부분 빼고 말씀드릴 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오큘러스랑도 사실 디자인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그립감 좋고, 굳이 또 얘기하자면 부피가 좀 크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별도로 구매한 컨트롤러 충전기입니다. 이 제품은 다른 건 모르겠고요.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대신 조금 요것도 아쉬운 게 컬러가 조금 다양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아마 그랬으면 크림슨 레드 제품으로 샀을 텐데 안 나왔으니까 뭐 할 수 없고, 그 부분만 빼면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았습니다. 단점 하나 있네요. 이게 사실 컨트롤러 보관용이긴 하지만 헤드셋 보관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컨트롤러 충전기라는 타이틀과 함께 헤드셋 거치 기능도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네요. 네, 여기까지 제품 언박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세팅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처음에 녹음을 할 때 따로 만들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품을 연결을 하고 세팅을 하면서 이거 그냥 언박싱이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든 이유는요, 정말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팅이 압도적으로 편리합니다. 다른 VR보다 정말 편해요. 제일 먼저 이어폰 연결하시고요. 패드와 마찬가지로 컨트롤러에 동봉된 USB를 플스 본체와 연결해서 왼쪽 오른쪽 1회씩만 페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컨트롤러 업데이트 전까지는 연결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완료가 되면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로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인사이트 트래킹을 진행을 하는데, 실내 밝기를 확보하고 진행해 주시면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이 스코프와 헤드밴드를 릴리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이것도 화면에 나오는 거 보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요. 그 마지막 안내에 따라서 스코프와 헤드밴드를 조절해서 착용을 해주시면 헤드폰 사용 안내랑 렌즈 거리 사이를 조절하는 사용 안내와 렌즈 거리 사이를 조절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처음에 얘기 드렸던 상단의 회전형 다이얼을 이용해서 화면의 눈 부분에 파란색 원이 생길 때까지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다만 스코프랑 눈 사이 거리 조절하는 거는 게임 하면서 시야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게임을 진행하실 때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선 트래킹과 플레이 영역을 설정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플레이 영역 설정하는 거는 헤드셋을 끼고 머리만 돌리면 자동으로 공간을 파악하고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저는 좀 특이했던 게 시선 트래킹인데요. 진행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만 해도 세팅이 된다고 하는 정도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시선 트래킹과 플레이 영역을 설정을 완료를 하면 이제 사용자가 입식이랑 좌식 중에 어떤 플레이 타임으로 원하는지 설정을 해달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게임을 하시는 환경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다음 기능이 저는 조금 괜찮았는데, 시선 공간 파악하는 거는 기존의 오큘러스 퀘스트 2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자동 공간 인식이랑 시선 트래킹 기능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더 디테일하고 편하게 세팅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공간을 더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군데 막 움직이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제 그쪽에 안 부딪히게 다 세팅을 해놓으면 제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고나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VR2 세팅인데요. 정말 진짜 별거 없었습니다. 제가 바이브, 오큘러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좀 많이 사용도 해보고 세팅도 해봤는데요. 진짜 이렇게 압도적으로 세팅이 편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유선에 대한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큘러스 퀘스트 2만 하더라도 제가 구매해서 사용을 할 때는 무선으로 진행을 하려면 2만 얼마 정도 더 주고 앱을 구매를 또 했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추가적으로 계속 장착을 하다 보니까 장시간 사용도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장시간 사용을 하려고 하면
밸런스가 좀 안 맞아서 조금 하다 보면 진짜 목이나 머리에 피로도가 많이 쌓입니다. 근데 플스는 아직 올해는 사용은 안 해봤지만 지금까지 사용해본 경험치로는 와 이거 편한데?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팁을 하나 드리면 VR 화면을 세팅을 하다가 내가 원치 않는 시각에 화면이 노출됐을 때 이거 어떻게 옮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오른쪽 컨트롤러에 옵션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내가 쳐다보고 있는 시점으로 화면이 이동을 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물론 하다 보면은 깨우치게 되겠지만 이게 초반에 그 한 몇 분 이게 왜 안 되지 하면서 찾는 게 좀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품 언박싱을 하면서 느낀 첫인상이랑 제품 기본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도 한번 해보고 세팅하면서 봤던 시선 트래킹 같은 것도 체감이 되는 게 있나 보고 체감이 되는지 체크하고서는 리뷰를 올리려고 했는데요. 호라이즌 다운로드를 했는데 16시간이 떠서 아침에 일부러 일찍 일어나가지고 딱 봤는데도 아직 90 몇 프로까지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은 결국 못 해보고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채널 이제 시작하니까요. 가장 빠르게는 이거 VR 실제 체험 플레이 후기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컨트롤러에 있는 손가락 인지하는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정말 이 시선 트래킹이 어떻게 잘 되는지, 그리고 화질은 기존에 제가 원래 사용하던 오큘러스 퀘스트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진짜 체감이 될 정도로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got me.